민식이법,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겐 관심이 쏠려 있는 문제죠. 오늘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간단히 정리하자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비 기록상으로 29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뒷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차에는 전후방 블랙박스가 다 작동이 되고 있었는데 옆에서 부딪히는 바람에 찍힌 장면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 엄마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면서 신고 안 할 테니까 병원비 전액과 합의금 300을 요구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터질 문제는 터진 겁니다. 이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민식이와 사고난 차량 운전자는 금고 2년형을 받았죠. 금고형이면 감옥에 가긴 갑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법에 대해서 간단히 제 관점을 말하는 영상입니다. 정말 법이란 게 뭘까요? 아닌 법들도 있겠지만 법이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할 법이 입법의 권력을 지닌 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아니면 정당, 아니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민식이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법을 만들었는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동차가 이제서 생긴 것도 아니고 원래 스쿨존에서 사고도 빈번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설픈 법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 있을 만큼 다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법은 오히려 사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런 법들 중에는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포털 사이트 다음이 한메일을 만들고 나서 전 국민이 한메일을 쓰면서 자기네들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표제를 만들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다음 한메일 쪽으로 하루에 1000통 이상 메일을 보내는 경우 돈을 청구하는 거였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거죠. 돈을 내고 메일을 보낼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던 스팸 메일을 가지고 와서 관련된 법을 추진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을 많이 보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에다가 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쪽에서는 언론 플레이도 하고 CEO가 강력히 추진을 하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음이 망한 케이스가 되었죠. 어쨌든 스팸 메일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뒷배경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예시로는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문제였죠. 전자담배를 피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이 비싸니까 개인들은 향료와 니코틴을 따로따로 구매해서 직접 집에서 제조를 하고 피우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니코틴을 단독 판매 혹은 수입 금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니코틴만 따로 판매하면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니코틴 단독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 라고 한 거죠. 결국 이제는 니코틴을 단독으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수입하는 것도 막혀 있어요. 이걸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가요? 일반 개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고 전자담배 액상 제조 회사 사장들만 이득을 보게 되었죠. 자, 요즘 법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무참히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몇 년만 살다 나오면 진짜 피해를 당한 사람만 억울하게 가벼운 형벌을 주고 그냥 끝내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법이 관대해졌을까요? 형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알다시피 손해를 본 만큼 갚아주는 게 법이었죠. 범죄자로부터 한 시민이 손해를 본 만큼 갚도록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을 한 만큼 배상을 하거나 능력이 안 되면 그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었죠. 살인이었으면 사형인 거죠.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본 사람이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감정적으로 만족을 하게 되었으니까 아주 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점점 국가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개념이 바뀌었어요. 개인의 손해를 본 만큼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었느냐가 중점이 되었죠. 국가가 발달을 하면서 회복력은 점점 강해지고 손해가 생겨도 이제는 미비한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살인사건 하나가 일어나도 한 사람 없어지는 건 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손해를 본 사람은 감정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고 오히려 복장이 터지죠. 이런 과정을 본다면 민식이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부터가
과연 우리는 어떤 한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만든 법을 지켜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특정 집단의 이득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일 뿐 나머지 대다수 사람에게 손해라면 이것은 적법한 것인가요? 법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 법은 분명히 악법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도 된다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군주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적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장사를 한다면 맨손으로 고결하게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오늘은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얘기했습니다. 법이란 게 반드시 옳고 이것을 어기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만든 법일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법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투표를 했죠. 우리는 각각 특정 정당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당의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런 때 문제는 그 정당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법을 만들기도 하는데 어리석게도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만든 법이니까 이걸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속 정당이나 자신의 정치 인생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정치인이라면 자신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자신에게 큰 타격이 없을 정도의 소수의 집단은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것만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요. 결론적으로는 정당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뽑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어, 이제 제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을 뜨길 바랍니다.